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를 믿을 수 있으실까요? 거대한 맹견 앞에서 작은 진돗개가 보여준 충격적인 행동 때문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 싸움이 아니었어요. 그 순간 목격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영상을 본 수백만 명의 외국인들이 한국의 진돗개에 대해 완전히 다시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분단의 아픔을 겪은 한 탈북민 가족과 기적처럼 재회한 진돗개가 펼친 믿기 어려운 실화입니다. 생과 사의 기로에서 통일이라는 이름의 작은 영웅이 보여준 것은 우리 한민족의 불굴의 정신 그 자체였어요. 크기는 작았지만 그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거대했던 진정한 용기의 기록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잠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수진입니다. 2019년 딸과 함께 탈북해서 지금은 LA 코리아타운에서 작은 한식당 고향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감동적이었던 하루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날 제 진돗개 통일이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용기가 아니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무언가를 되찾게 해준 기적이었고, 동시에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 순간이었습니다. 2024년 5월의 어느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LA의 오크리프 공원에서 7살 딸 하윤이와 함께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어요. 부드러운 햇살이 온몸을 감싸는 완벽한 날씨였죠. 하윤이는 공룡 피규어들을 가지고 자신만의 작은 세상을 만들어가며 놀고 있었고, 저는 돗자리에 앉아 책을 읽으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공원의 이름처럼 거대한 떡갈나무들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었고, 그 아래에서는 가족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연을 날리거나 비눗방울을 쫓으며 잔디밭을 뛰어다녔고, 젊은 연인들은 벤치에 앉아 달콤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윤이 옆에는 저희 가족의 든든한 수호자, 4살배기 진돗개 통일이가 엎드려 있었어요. 통일이의 목에는 특별한 목걸이가 있었는데 작은 메달에 2019.12, 25 기적의 재회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목걸이에는 남들이 모르는 저희만의 특별한 사연이 담겨 있거든요. 통일이는 진돗개 특유의 다부진 체격과 쫑긋한 귀, 그리고 영리함이 가득한 검은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어요. 덩치가 유별나게 크지는 않았지만 균형 잡힌 몸과 단단한 근육은 결코 약한 존재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지금 통일이는 하윤이의 작은 손길에 몸을 맡긴 채 세상에서 가장 온순한 동물처럼 가만히 눈을 감고 있었어요. 가끔 하윤이가 장난스럽게 통일이의 꼬리를 잡아당겨도 통일이는 그저 꼬리를 한두 번 흔들어줄 뿐 전혀 귀찮은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통일이와 저희 가족의 일상이었어요. 문득 책에서 눈을 들어 딸과 통일이를 바라봤습니다. 낯선 미국 땅에 정착하며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통일이는 저희에게 단순한 반려견 이상의 존재였거든요. 밤늦게 식당 일을 하고 돌아올 때면 통일이는 든든한 가장처럼 밤새 현관을 지켰고, 제가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눈물을 흘릴 때면 조용히 다가와 무릎에 머리를 기댔어요. 특히 하윤이에게 통일이는 최고의 친구이자 수호천사였습니다. 진돗개가 가진 일편단심의 충성심은 오직 한 명의 주인에게만 향한다는 속설이 있지만, 통일이의 충성심은 가족 전체를 향한 깊은 애정과 책임감으로 확장되어 있었어요. 하윤이가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물어봤습니다. 엄마, 통일이가 왜 다른 큰 개들 보면 항상 앞에 서는 거야?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통일이는 우리 가족을 지키는 게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거든. 진돗개는 원래 그런 개야. 그때는 그냥 넘어간 질문이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 질문 자체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고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의 진도라는 섬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 수천 년간 스스로의 힘으로 생존하며 다져진 강인함과 독립성, 그리고 가족을 지키려는 보호 본능은 통일이의 유전자 깊숙이 각인되어 있었어요. 저는 통일이의 그런 든든함에 미소를 지으며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죠. 하지만 완벽한 순간은 종종 비극의 전조가 되기도 한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평화로운 오후를 깨트린 것은 갑작스러운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조용하지만 위협적인 존재감이었어요.
공원 입구 쪽에서 나타난 검은 형체는 주변의 모든 공기를 얼어붙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귀와 꼬리가 짧게 단미된 칠흑같이 검고 매끄러운 털을 가진 거대한 도베르만이었습니다. 마치 잘 조각된 흑요석 조각상처럼 근육질의 몸은 조금의 군살도 없이 단단해 보였고 그저 걷는 것만으로도 주변의 시선을 압도했어요. 도베르만은 19세기 후반 독일의 세금 징수원이었던 루이스 도베르만에 의해 만들어진 품종으로 태생부터가 보호와 공격이라는 목적성을 뚜렷하게 띠고 있는 견종이었어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 개가 뿜어내는 기운만으로도 본능적인 위협감을 느끼기엔 충분했습니다. 문제는 그 개를 데리고 있는 주인이었죠. 40대쯤 되어 보이는 백인 남성으로 한 손에는 휴대전화를 든 채 통화에 열중하고 있었고 다른 한 손으로는 목줄을 건성으로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들은 그의 대화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동네 한국인들이 너무 많아졌어. 집값만 올리고 진짜 짜증나. 특히 저기 보이는 고향집이란 식당, 완전 동네 분위기 망치고 있다고. 아시안들은 정말 자기들끼리만 뭉치려고 해.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고향집은 바로 제가 운영하는 식당 이름이었거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 사람이 얼마 전 저희 건물 임대료를 올리려 했던 투자자와 연관된 사람이구나. 저는 북한에서 나와 이곳에 정착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저런 식으로 평가받아야 하나 싶어서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죠. 여기서는 저희가 소수자니까요. 그의 관심은 온통 통화 내용에 쏠려 있었기 때문에 발밑에서 잠재된 위험이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어요. 도베르만은 점차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기 시작했고 그 시선이 한 곳에 고정되었습니다. 바로 하윤이와 저 그리고 저희 곁에 누워있는 통일이었어요. 도베르만의 몸이 순간적으로 뻣뻣하게 굳었고 콧등에 주름이 잡히며 입술이 말려 올라갔습니다. 목 깊은 곳에서는 마치 천둥을 울리는 듯한 그르렁하는 낮은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공원에서 뛰놀던 다른 개들은 이미 그 기척을 느끼고 주인의 다리 뒤로 숨거나 짖는 것을 멈췄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점차 잦아들었어요. 공원의 평화롭던 배경음악이 서서히 멈추고 불길한 정적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어요. 고개를 들었을 때 저희를 향해 고정된 도베르만의 살기 어린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하윤이를 제 등 뒤로 끌어당겼습니다. 하윤아, 이리 와. 엄마 뒤에 있어. 제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윤이의 장난에도 미동하지 않던 통일이가 마치 스프링처럼 튕겨 오르듯 그 자리에 일어섰어요. 조금 전까지의 온순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통일이는 짖거나 부산스럽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대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저와 하윤이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자신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크고 몸무게는 2배는 좋게 나갈 법한 거대한 위협 앞에서 통일이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그 자리를 지켰어요. 목덜미의 털은 창처럼 곤두섰고 입가에서는 도베르만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지만 결코 밀리지 않는 단호한 경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5년 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2019년 12월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북한 국경지대였죠. 브로커가 차갑게 말했어요. 걔는 데려갈 수 없어요. 여기서 두고 가세요. 짐이 많으면 위험해요. 그때 제가 키우던 진돗개를 두고 떠나야 했던 순간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 아이를 쓰다듬었던 기억, 제 냄새가 밴 옷가지를 남겨두고 돌아서야 했던 그 절망감 말이에요. 하윤이는 그때 겨우 2살이었는데 개와 이별하는 엄마를 보고 계속 울었던 기억도 나요. 엄마, 멍멍이는 왜 안 가져가? 멍멍이는 여기 있어야 해. 나중에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런 약속을 했지만 솔직히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지 6개월 후 보호소에서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보호소 직원이 말했어요. 이상해요. 이 개가 당신 옷을 맞더니 완전히 다른 개가 되었어요. 꼬리를 치면서 울고 있어요. 그 순간 저도 울음을 터뜨렸죠.
바로 그날이 2019년 12월 25일 성탄절이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성탄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이름도 통일이라고 지었죠. 언젠가는 분단된 우리도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담아서 말이에요. 지금 그 통일이가 또다시 저희 가족을 지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통일이의 등 뒤에서 저는 하윤이를 꽉 안으며 속삭였어요. 하윤아, 통일이를 봐. 저렇게 작아도 가족을 지키려고 하잖아. 엄마도 너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온화하던 공원은 이제 일촉즉발의 대결을 앞둔 콜로세움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두 마리에게 거대한 검은 그림자와 그 앞을 막아선 작지만 단호한 하얀 수호자에게로 쏠렸어요. 제 머릿속은 새하얘졌습니다. 어떡하지? 통일이가 저게를 당해낼 수 있을 리가 없어. 제발 누가 좀 도와줘요. 하지만 그런 제 절박한 외침은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마음속에서만 메아리쳤습니다. 통일이는 체격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몸을 살짝 낮추며 무게 중심을 뒷다리에 두어 언제든 폭발적으로 튀어나갈 수 있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동시에 시선은 도베르만의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비굴한 복종이 아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그에 맞춰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진돗개의 이러한 기백은 때로는 맹수에게도 혼란을 줍니다. 많은 동물들의 세계에서 싸움은 기세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죠. 저는 하윤이를 더욱 꽉 안으며 말했어요. 통일아, 우리 때문에 다치면 안 돼. 너는 우리가 잃었던 모든 걸 되찾게 해준 기적이야. 제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어요. 하윤이의 작은 손이 제 옷자락을 공포에 질려 꽉 움켜잡았습니다. 엄마, 무서워. 통일이가 다치면 어떡해? 괜찮아, 하윤아. 통일이는 영리한 개야. 분명 방법을 찾을 거야. 하지만 솔직히 저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아무리 영리해도 저 거대한 도베르만을 어떻게 당해낼 수 있을까요? 도베르만의 주인은 여전히 통화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가끔 목줄을 잡아당기긴 했지만 이미 사냥감에 완전히 몰입한 도베르만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죠. 럭키, 조용히 해. 지금 중요한 통화 중이라고. 그는 자신의 개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주변에서 지켜보던 한 할머니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저건 한국의 진돗개야. 저들은 절대 가족을 버리지 않아. 그 할머니는 70대쯤 되어 보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 전쟁 참전 용사의 부인이었어요. 그녀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저 작은 개가 저 큰 개를 어떻게 당해내지? 근데 저게 표정 좀 봐. 뭔가 다르지 않아? 포기할 기미가 전혀 없네. 정말 용감하다. 긴장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어요. 도베르만은 팽팽하게 당겨진 목줄에 저항하며 앞발로 땅을 긁어댔습니다. 목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으르렁거림은 이제 뚜렷한 살기를 담고 있었어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것은 서두르지 않는 포식자의 걸음이었습니다. 상대에게 극도의 공포감을 심어주며 서서히 거리를 좁히는 잔인하고 계산된 움직임이었어요. 주변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몇몇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좀 말려봐요. 저 개주인은 뭐 하는 거야? 911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선뜻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맹렬하게 흥분한 거대한 개의 섣불리. 다가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두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그 숨막히는 압박 속에서 통일이는 놀랍도록 침착했습니다. 단순히 으르렁대며 맞서는 것이 아니었어요. 통일이의 모든 감각은 눈앞의 적에게 고도로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진돗개는 본래 진도라는 섬 안에서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자신보다 훨씬 큰 짐승들을 사냥하며 살아남은 강인한 사냥개였어요. 이들의 유전자에는 상대를 파악하고 약점을 분석하며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제압하는 사냥꾼의 지혜가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지금 통일이는 그 원초적인 본능을 일깨우고 있었어요. 도베르만의 위협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압도적인 힘을 가진 도베르만은 뜻밖의 저항에 부딪히자 순간적인 혼란을 겪는 듯 보였어요. 그 위협적인 태도 속에서 도베르만은 아주 짧은 순간 혀로 자신의 코를 핥았습니다.
동물의 행동학에서 이는 칼밍 시그널 혹은 스트레스 신호 중 하나로 해석될 수 있어요. 극도의 흥분 상태나 갈등 상황에서 스스로를 진정시키거나 상대방에게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내기 위한 무의식적인 행동이죠. 즉, 도베르만은 공격하고 싶다는 강한 욕망과 예상치 못한 상대의 태도에 대한 불확실성 사이에서 미세한 내적 갈등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통일이의 조용하지만 단호한 저항이 맹목적인 공격성의 흐름에 미세한 균열을 만들어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균열은 너무나도 짧았어요. 자신의 개가 물러서지 않는 작은 개 앞에서 잠시 주춤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도베르만 주인의 자존심이 상했던 것일까요? 그는 더욱 거칠게 목줄을 잡아채며 소리쳤습니다. 이 멍청한 개가 가자고. 그 거친 행동과 고함은 도베르만의 내적 갈등에 마침표를 찍었어요. 불확실성은 분노로 전환되었습니다. 주인의 제압은 통제가 아닌 공격의 기폭제가 되어버렸죠. 크르르. 와우. 마침내 피할 수 없는 순간이 닥쳤습니다. 도베르만이 그 육중한 몸을 용수철처럼 튕겨 앞으로 돌진했어요. 팽팽했던 목줄이 터질 듯이 긴장했고 그 힘을 이기지 못한 주인이 휘청하며 뒤로 한두 걸음 물러났습니다. 그 순간 도베르만과 통일이 사이의 거리는 급격하게 좁혀졌어요. 이제 물리적인 충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제 입에서 터져나온 비명과 하윤이의 울음소리가 공포에 질린 공기에 뒤섞였어요. 안 돼! 통일아!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습니다. 벌어진 도베르만의 입 사이로 드러난 날카로운 이빨, 튀어나올 듯 충혈된 눈,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는 통일이. 그런데 통일이는 피하지 않았어요. 대신 마지막 순간 몸을 비틀어 그 공격을 자신의 어깨와 등 쪽으로 흘려보냈습니다. 충격은 엄청났지만 통일이는 비명을 지르거나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내 다리에 힘을 주어 버티며 최대한 빨리 자세를 바로잡으려 애썼습니다. 통일이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을 거예요. 쓰러지면 끝이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버텨야 한다. 바로 그때 앞서 언급한 할머니가 주변 사람들에게 설명했어요. 적에는 싸우는 게 아니야. 지키고 있는 거라고. 한국 전쟁 때 내 남편이 진돗개한테 목숨을 구한 적이 있어. 저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 그 할머니의 말에 사람들이 통일이를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개 싸움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려는 숭고한 희생 정신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죠. 저 작은 개가 정말 대단하네. 크기는 작아도 마음은 거대하구나. 첫 번째 공격이 빗나가자 도베르만은 더욱 흥분했어요. 사냥감이 예상보다 훨씬 완강하게 저항하자 공격성이 극대화된 거였습니다. 다시 한번 통일이에게 달려들었어요. 바로 그때 통일이의 충격적인 행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통일이는 도베르만을 향해 이빨을 드러내고 맞서 싸우는 대신 놀랍게도 땅바닥에 완전히 등을 대고 발라당 누워버렸어요. 이 행동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아니, 저 진돗개 지금 뭐 하는 거야? 싸우기를 포기한 건가? 항복하는 건가?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어요. 저 역시 순간 당황했습니다. 통일아, 설마 포기하는 거야? 하지만 곧 깨달았어요. 이건 포기가 아니라 전략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동물의 세계에서 배를 보이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완전한 복종과 항복을 의미해요. 가장 취약한 부위인 복부를 드러냄으로써 나는 당신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으니 제발 공격을 멈춰달라는 마지막 애원인 셈이죠. 도베르만의 주인조차도 순간 멈칫하며 하는 소리를 냈어요. 그 역시 자신의 개가 쉽게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섣부른 판단이자 통일이의 경이로운 지혜를 과소평가한 오산이었어요. 도베르만이 통일이 위로 올라타 몸을 누르려는 순간 통일이는 준비하고 있던 네 발로 도베르만의 가슴과 배를 맹렬하게 걷어차기 시작했습니다. 통일이의 행동은 포기나 항복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자신의 신체적 열세를 극복하고 동시에 상대방의 공격을 가장 효과적으로 무력화시키기 위한 고도로 계산된 전략이었습니다. 첫째, 자신의 가장 치명적인 급소인 목덜미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었어요.
땅에 등을 대고 누움으로써 도베르만이 자신의 목을 물 수 있는 각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린 거예요. 둘째, 내 다리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 있는 상태에서는 공격과 방어 그리고 몸의 균형을 잡는데 모든 다리를 사용해야 하지만 누운 상태에서는 내 다리 전체를 오직 방어와 반격을 위한 무기로 쓸 수 있게 됐어요. 셋째, 이 예상치 못한 행동으로 흥분한 도베르만을 순간적으로 혼란에 빠뜨릴 수 있었습니다. 진돗개의 뒷다리 힘은 매우 강력하며 날카로운 발톱은 상대에게 상처를 입히기에 충분했어요. 이것은 싸움이라기보다는 마치 유술이나 주짓수 같은 무술에 가까운 방어 기술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면서 상대방의 힘과 무게를 역이용하여 충격을 되돌려주는 것이었죠. 도베르만은 당황했어요. 밑에 깔린 작은 개가 자신의 급소를 계속해서 걷어차니 효과적인 공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베르만은 통일이의 몸을 물려고 고개를 숙였지만 통일이는 뱀처럼 유연하게 몸을 비틀며 그 이빨을 피했어요. 동시에 통일이의 네 발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도베르만을 밀어냈습니다. 이 기묘한 대치 상황은 몇 초간 더 이어졌습니다. 거대한 개가 작은 개 위에 올라타 있지만 실질적인 피해는 오히려 거대한 개가 입고 있는 이상한 광경이었어요. 이때 통일이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던 한 노인이 나지막이 말했어요. 저게 지금 일부러 시간을 벌고 있는 거야. 그의 말이 정확했습니다. 통일이는 처음부터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목표는 승리가 아니라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을 단 1초라도 더 벌어주는 것, 그리고 자신의 기발한 행동으로 주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켜 누군가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통일이가 설계한 위대한 전략의 전모였어요. 사람들은 이제 통일이의 지혜에 감탄하기 시작했습니다. 와, 저게 정말 똑똑하다. 싸우는 게 아니라 견디고 있는 거구나. 저런 전략을 생각해내다니. 통일이의 전략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어요. 두 마리 개의 기이한 싸움에 정신을 잃고 있던 사람들 중 몇몇이 정신을 차리고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한 남자가 재빨리 공원 관리사무소로 달려갔고 다른 몇몇은 휴대전화를 꺼내 경찰에 신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베르만의 주인 역시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마침내 통화를 끊고 자신의 개를 떼어내기 위해 달려들었어요. 온 힘을 다해 도베르만의 목덜미를 잡고 뒤로 끌어당겼습니다. 럭키, 그만. 이리 와. 마침내 도베르만이 떼어지자 통일이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재빨리 몸을 일으켰습니다. 하얀 털 곳곳에는 흙과 풀이 묻어 있었고 어깨 부근에서는 희미하게 피가 배어나왔지만 눈빛은 여전히 흐트러짐이 없었어요. 통일이는 잠시 거친 숨을 몰아쉬었지만 곧장 뒤를 돌아 저희에게로 달려왔습니다. 싸움에서 이긴 승리자의 의기양양함 따위는 없었어요. 통일이의 모든 관심은 오직 가족의 안위에 쏠려 있었습니다. 통일이는 제 다리에 얼굴을 비비고 킁킁거리는 소리를 내며 하윤이의 얼굴을 헤찼어요. 마치 이제 괜찮아요. 다 끝났어요. 제가 지켜냈어요.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때 앞서 언급한 할머니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괜찮으세요? 정말 대단한 개네요. 제 남편이 한국 전쟁 때 진돗개에게 목숨을 구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이렇게 끝까지 지켜줬어요. 그 할머니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1951년 겨울이었어요. 제 남편이 중국군의 포위망에 갈렸을 때 현지에서 키우던 진돗개가 밤새 적의 접근을 알려주고 길을 안내해줘서 목숨을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돌아와서도 평생 그 개 이야기를 했어요. 그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통일이가 단순히 저희 가족만 지킨 게 아니라 한국과 미국 사이에 어떤 깊은 인연까지 이어준 것 같았거든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몇몇 사람의 작은 박수였지만 이내 공원 전체로 퍼져나가 우레와 같은 함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잠시 후 경찰이 도착해 상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도베르만 주인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는 제가 운영하는 고향집이 있는 건물의 새 투자자와 연관된 사람이었어요. 경찰이 상황을 정리하면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게 통제 불능으로 신고가 들어왔는데
앞으로 더 주의하셔야겠어요. 그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환호 속에서 얼굴이 새빨개진 채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네요. 당신의 개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줬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는 자신의 편견을 깊이 반성하게 되었다고 나중에 들었어요. 그가 한국인들에 대해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다는 거죠. 사람들은 저마다 휴대폰을 꺼내 이 기적 같은 광경을 촬영했고 누군가는 눈물을 훔치며 브라보! 라고 외쳤어요. 그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생명체가 보여준 거대한 용기와 지혜, 그리고 가슴 시린 충성심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표현이었어요. 사건 이후 저희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며칠 후부터 집 앞에 익명의 선물들이 도착하기 시작했거든요. 최고급계 사료, 영양제, 장난감들과 함께 따뜻한 메모들이 놓여 있었어요. 첫 번째 메모에는 용감한 영웅에게라고 적혀 있었고 발신인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공원에서 통일이를 응원해 주었던 누군가가 보낸 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 또 다른 상자가 배달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통일이가 좋아하는 브랜드의 사료 한 포대와 장난감 공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역시나 발신인 불명의 메모가 함께였습니다. 용기가 무엇인지 보여주어서 고마워요. 그때부터 매주 한 번씩 익명의 선물과 메모가 집 앞에 놓이기 시작했어요. 선물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통일이의 취향을 반영하고 있었고 메모의 내용은 점점 더 개인적인 감사를 담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펜의 선물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혹시 그날 공원에 있던 도베르만의 주인이 아닐까 싶기도 했지만 사과를 하고 떠났던 그가 이런 식으로 마음을 표현할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렇다면 대체 누구일까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보다 큰 상자가 도착했습니다. 안에는 북한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갯뼈와 함께 편지가 한 장 들어 있었어요. 그 편지를 펼쳐보는 순간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너야? 통일이 덕분에 널 찾았어. 고향 친구 영희가. 세상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영희는 북한에서 제가 가장 가까이 지냈던 친구였거든요. 우리 집 옆집에 살면서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소꿉친구였죠. 제가 먼저 탈북하면서 생이별했던 친구였는데 설마 영희가 저를 찾아 미국까지 왔다니요. 편지에는 더 놀라운 이야기가 적혀 있었어요. 영희는 제가 탈북한 지 2년 후인 2021년에 탈북해서 한국을 거쳐 작년에 미국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저를 찾아왔는데 우연히 SNS에서 통일이의 영상을 보고 제가 수진이라는 걸 알아봤다고 했습니다. 내가 키우던 그 진돗개 닮은 개가 너무 똑똑하게 싸우는 걸 보고 혹시나 해서 댓글을 달았더니 정말 너더라. 통일이라는 이름도 너답고. 북한에서 내가 항상 통일을 꿈꾸던 모습이 생각났어. 그제야 깨달았어요. 그동안의 익명의 선물들이 모두 영희가 보낸 거였구나. 영희는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연락하기보다는 먼저 통일이에게 선물을 보내며 제 반응을 살피고 있었던 거예요. 전화번호가 적힌 편지를 보고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5년 만에 듣는 영희의 목소리에 저는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어요. 영희야, 정말 너야? 어떻게 날 찾았어? 수진아, 통일이 덕분이야. 그 영상 보는 순간 확신했어. 너만 그런 개를 키울 수 있다고. 영희는 통일이의 영상이 어떻게 화제가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수진아, 너희 통일이가 정말 유명해졌어. 전 세계 사람들이 영상을 보고 한국의 진돗개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댓글들 번역해서 보여줄게. 그 다음 주 영희와의 재회가 이루어졌습니다. 5년간의 공백이 무색할 만큼 우리는 금세 예전처럼 가까워졌어요. 영희는 현재 뉴욕에서 한국어 강사로 일하고 있었고 저처럼 탈북민들을 위한 자원봉사도 하고 있었습니다. 영희가 보여준 외국인들의 댓글은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의 개는 정말 똑똑하다. 진돗개에 대해 더 알고 싶다. 한국 문화에 관심이 생겼다. 저런 지혜로운 전략을 쓰다니 대단하다. 한국인의 정신이 개에게도 이어진 것 같다. 이런 댓글들이 수백 개씩 달렸다고 했어요.
심지어 어떤 외국인은 이 영상을 보고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졌다고 댓글을 남겼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통일이가 단순히 우리 가족을 지킨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통일이는 진정한 의미에서 통일의 상징이 되어준 거였어요. 분단으로 헤어진 친구들을 다시 만나게 해주었고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 이해의 다리를 놓아준 거죠. 사건이 일어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통일이는 여전히 저희 가족의 든든한 수호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렸던 소중한 것들을 되찾게 해준 기적의 메신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향집도 예전보다 훨씬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요. 통일이의 이야기를 듣고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들은 음식을 먹으며 한국 문화에 대해 궁금해하고 진돗개에 대해 질문하기도 해요. 심지어 몇몇 단골 손님들은 통일이를 보러 오기도 합니다. 통일이 어디 있어요? 그 똑똑한 개 한번 보고 싶어서 왔는데요. 이런 손님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도베르만 주인이었던 그 사람도 한 달 후에 가게로 찾아왔어요. 정중하게 사과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날 당신의 개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줬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알게 됐어요. 앞으로 단골이 되고 싶습니다. 이제 그는 고향집의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되었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고향집을 추천하기도 하죠. 한국 전쟁 참전 용사의 부인이었던 그 할머니도 가끔 가게에 들러서 남편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전쟁 중에 진돗개가 어떻게 미군들을 도왔는지, 그들의 충성심이 얼마나 깊은지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당신네 통일이를 보니까 그때 그 개가 생각나요. 정말 똑같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이 말이에요. 가장 기쁜 건 하윤이의 변화입니다. 예전보다 훨씬 자신감 있고 당당해졌어요. 학교에서 통일이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들려주고 한국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고 싶어 해요. 엄마, 우리 통일이가 정말 대단한 거 맞지? 선생님이 한국의 진돗개가 세계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개 중 하나라고 했어. 그럼 통일이는 우리의 영웅이야.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자랑이기도 하고. 영희와도 매주 만나고 있어요. 우리는 함께 탈북민들을 위한 모임을 만들었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통일이는 모임에 올 때마다 사람들의 인기 스타가 되어요. 이 개가 그 유명한 통일이구나. 정말 영리해 보인다. 우리 한국의 자랑이네. 가끔 그날을 떠올리면 신기한 기분이 들어요. 만약 통일이가 그런 지혜와 용기를 보여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저는 지금도 영희를 찾지 못했을 테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과 진돗개에 대해 관심을 갖지 못했을 거예요. 통일이는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크기나 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가짐과 지혜가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는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도 보여주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통일이는 저희 집 현관에서 가족을 지키고 있을 거예요. 목에 걸린 그 특별한 목걸이처럼 통일이는 우리 가족에게 진정한 기적의 재회를 선사해준 천사입니다. 그날 공원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개 싸움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국인의 정신, 진돗개의 충성심, 그리고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보여준 살아있는 교육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랑스러워요. 우리에게는 통일이 같은 진돗개가 있고 그들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있잖아요. 비록 분단된 현실 속에서 많은 아픔을 겪고 있지만 언젠가는 통일이의 이름처럼 진정한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작은 진돗개가 보여준 지혜와 용기, 그리고 사랑이 바로 우리 한민족의 정신이니까요. 여러분도 힘든 순간이 오면 통일이를 떠올려 보세요. 크기는 작아도 마음은 거대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진돗개 통일이를 말입니다. 진돗개는 우리 한국의 천년기념물 제53호로 지정된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수천 년간 우리 민족과 함께 해온 이들의 충성심과 지혜는 이제 전 세계가 인정하는 자랑거리가 되었어요. 통일이가 그 증명이죠. 앞으로도 통일이는 계속해서 저희 가족을 지킬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진짜 통일이 이루어져서 북한에 두고 온 그 진돗개의 후손들과도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봅니다. 그때까지 통일이와 함께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거예요. 대한민국의 진돗개,
통일이가 보여준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